안녕하십니까. 이곳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약 이곳에 실종자와 유가족, 생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 감사 인사를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인권운동하는 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거리두기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달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일상을 살기가 너무나 미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멀리하기 두렵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19명, 그 차가운 바다에서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19명, 그토록 기다렸으나 가족품의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사망자들을 생각합니다. 본식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 일어서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모두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실종자와 사망자,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우리 모두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 시작. 네, 묵상 바로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기 전에 구호를 하고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구호는 마지막 뒷구절을 2번만 따라 하시면 좋겠고요. 들고 계시는 피켓이나 촛불이 있으면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실종자를 구조하라! 아이들을 돌려내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진상을 규명하라! 끝까지 밝혀줄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도 펜버카행에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 집에 가자 바닷가에 큰 글씨로 써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을 크게 부르면 빨리 돌아온다고 가족들은 며칠 전부터 바다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얼굴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순수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양심에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산에서 온 엄마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엄마의 노란 카페에서 오신 오해란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엄마의 노란 손수건 대표 오해란입니다. 말로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 적어왔습니다. 살짝 읽겠습니다. 엄마! 세월호 안에 아들이 그 간절함의 순간을, 그 절망의 순간을 손가락이 부러지고 손톱이 뭉개지도록 살려달라고, 구조해달라고 유리창을 쳐대며 마지막까지 불러댔을 엄마.
우리의 이름은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이 생사가 오가는 그 총각의 시간에도 너무도 무지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아이들이 처참하게 수장당하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한 미개한 엄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눈앞에서 아이들을 수장시키는 이 무능하고 무서운 정부를 믿고 눈물이나 흘리며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의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이별할 수 있도록 새까맣게 타들어간 엄마, 그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아이들의 한을 풀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통탄의 엄마, 그 엄마가 되고자 합니다. 살아왔어도 기뻐하기는커녕 평생을 짐을 지고 살아야 할 아이들의 엄마, 동생들의, 선생님들의, 친구들의 죽음에 촛불을 내리고 장례식장을 돌고 있는 생채기 난 아이들의 엄마, 눈물이나 흘리는 나약한 엄마가 아니라 행동하는 엄마가 되기 위해 노란 손수건을 질끈 동염했습니다. 엄마의 분노를 담은 손피켓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사고가 난 건지, 도대체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조하지 않았던 건지, 도대체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직도 국민을 기만하고만 있는 건지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비리와 부패로 얽혀 사고를 내고 무능과 탐욕으로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총체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작과 연출을 서슴지 않는 정해진 해운도, 해경도, 해수부도, 정부 부처도, 대통령까지 누구도 하나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조목조목 따져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할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이 무너져버린 대한민국. 어쩌면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세월호에 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이름으로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제라도 거대한 대한민국이란 세월호에 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엄마의 손으로 직접 지키고자 합니다. 유가족이 생떼를 쓴다고요? 촛불에 정부 좌파들이 끼어 있다고요? 일당 6만 원 받고 알바를 하고 있다고요?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요?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하면 세월호 희생자 300명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말 실컷 들었다. 너희들이 무슨 의도인지 다 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두렵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아이만 안전할 수 없는 거대한 대한민국에서 비겁한 엄마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차라리 불순하고 위험한 선전성동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거대한 세월호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은 우리 엄마가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엄마니까요. 세 명의 노란 손수건이 7천이 됐듯이 그렇게 700이 되고 7만이 되고 70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꿈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엄마입니다. 엄마들의 용기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작년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로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계십니다. 그때도 정부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장례를 치르자 약속은 모두 언제 있었냐는 듯이 말을 바꿨습니다. 그 가족들이 150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지만 단 한 명도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가족들을 위해서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참사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페리호에서,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해병대 캠프에서 생떼 같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페이퍼, 대책은 남발되지만 어느 누구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극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비극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의 노동자가 자신의 차 안에서 자결을 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해마다 산재로 죽어가는 나라 용서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같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같이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를 대책을 논의하는 원탁회의를 대표해서 김상곤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도 앞바다에 침몰당한 당신들 추모하기 위해 우리 오늘 여기로 모였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들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친구들 그 옆에 함께 서고자 오늘 우리 여기 모였습니다. 저들이 울 때 우리도 그냥 함께 울겠습니다. 저들이 몸부림칠 때 우리도 함께 그냥 몸부림치겠습니다.
한 달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부모 곁으로 데려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이들, 실종자를 찾아 수십 미터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 이들, 끝까지 승격을 지키다가 끝내 함께 수상당한 승무원들, 학생들과 함께 저 산물 속에 수장된 선생님들, 당신들은 우리의 가치입니다. 당신들은 이 시대의 희망의 불씨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 온전한 정부가 아니야.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 온전한 대통령 아니야. 이 정부, 박 대통령, 저 생명들을 지키지 못했어. 그 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그 죄, 반드시 물을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찌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매년 7%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랬다고, 소득을 4만 불이 되게 해주겠다 한다고 매달 20만 원씩 노인들, 어르신들 통장에 또박또박 넣어드리겠다고 했다고, 표를 몰아준 당신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저 죽음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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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진상 규명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책임을 물을 너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읍시다. 그러나 이 정부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 정부 진정성 없어. 연출만 있어. 진심이 없잖아. 맞습니다. 진심이 없잖아. 맞습니다. 눈물이 없잖아. 가슴이 없잖아. 맡길 수 없어요. 무슨 위원회 만들려면 피해자 가족,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 믿을 수 없어요. 이제 각자가 눈을 부릅뜨고 일어납시다. 선생님들, 교수님들, 일어나십시오. 기자들, 언론인들, 권력의 꼭두각시 자리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나십시오. 불교 신자, 원불교 신자, 가톨릭 신자, 기독교 신자, 민족종교 신자, 천도교 신자, 성균관생 모두가 들고 일어나십시오. 대학생,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초등학교 학생,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야 이 나라가 새롭게 됩니다. 주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줌마도 아저씨도 모두 함께 일어나십시오.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여 들고 일어나십시오. 온 국민이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이 사회, 이 세상 국민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혁파해 내십시다.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삶,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을 만듭시다. 여러분, 저의 선창에 따라서 함께 외칩시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김상근 목사님께서는 박정희 정권의 독재 정치와 전두환 정권의 철권 정치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끄셨던 원로 목사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깃발을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제 개인 문자를 비롯해서 앞에 있는 단상에 있는 모든 분의 문자로 깃발을 내려달라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깃발을 옆으로 좀 빼주십시오.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지고 가신 서명용지는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일 때 꼭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서 계신 분들, 기자분들 앉아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향 크레인 밑에 서 계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모시기 전에 힘찬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는 마찬가지로 뒷구호를 2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종자를 구조하라! 아이들을 돌려내라! 진상을 규명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기다리라는 방송을 믿지 않고 구명조끼를 챙겨 가판 위로 올라가라는 아빠의 전화를 받은 소년은 살았습니다. 단원고 페이스북의 운영자였던 졸업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치적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바꾸고 싶은 것을 누군가 할 것이라고 위임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세월호 사건은 지극히 정치적인 비극이었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방향도 당연히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기다리라는 주문을 이제 듣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그 명령을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분들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반납한
경희대 후마니타스 김갑수 교수님을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공정 언론을 약속하고 있는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님을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이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서 계신 분들이 많아서 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리 뒤쪽에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큰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컬리지에 순수하지 못한 184명의 교수자 여러분께서 지난 5월 14일 스승의 날을 반납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차마 이런 참담한 심정으로 자식들을 지키지 못한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겠느냐는 그런 마음으로 어버이날을 반납하셨던 부모님들의 마음과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후마니타스 컬리지는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의 자본주의는 얼마나 공정한지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런 현장입니다. 저희는 교육을 어른의 말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이들이 듣고 아이들이 배우고 또 다른 어른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번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과연 그 어른의 말을 그대로 잘 따라 했었던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그 한마디, 어른들의 그 한마디만 믿고 그 깜깜한 어두컴컴한 배 안에서 또 다른 어른들의 말이 들려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 카네이션 주의도 하지 않은 이 대한민국 올바른 시민이더라고 학생들이 가르칩니다. 올바른 시민이란 어떤 존재인가? 내 앞에서 벌어지는 또는 저 멀리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타인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타인의 고통 앞에서 불쌍하다, 동정하고 연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인의 고통을 곧 나의 고통으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공감할 줄 아는 존재. 그리고 내 옆에 타인의 고통에 더 많이 공감한 사람들과 어깨 걸고 연대할 줄 아는 존재.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어깨 걸고 연대하면서 참여할 줄 아는 존재. 마침내 건강하지 못한 민주주의와 공정하지 못한 자본주의를 보다 건강하고 공정하게 바꾸어내는 존재. 그런 존재를 우리는 바람직한 시민이라고 가르쳐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어른의 말 한마디만 듣고 기다리다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온 아이들 앞에 건강한 시민으로 살았다, 또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젠 교육을 어른의 말뿐만 아니라 어른의 행동이라고 또 가르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던 우리처럼 정부와 언론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란 얘기죠.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의 말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자, 어른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고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꼭 따라하려고 할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어른들의 행동을 보여줘야 될까요? 이 침오라는 세월호 같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진정한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방 안에 가만히 처박혀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협박 앞에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건강한가요?
우리의 자본주의는 공정한가요? 아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꿔야 되겠죠? 예, 이제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라 할 것이고,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는 언론으로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 그리고 돈보다, 생명보다 돈이 훨씬 먼저인 자본에게 단단히 서늘한 경고를 보내고 마침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스승의 날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 빠른 시일 안에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의 말 한마디만 믿고 기다리다 싸늘한 죽음이 되었던 그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 같이 우리 떳떳한 시민으로 어깨 걸고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저희들이 왜 스승의 날을 반납했는지에 대한 저희 184명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시민이 아닙니다.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고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KBS 공영방송, MBC에서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취급됐습니다.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거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외칠 때 여러분들은 체제 전복 세력이었으며 폭도였습니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보도한 기레기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했습니까? 정부 발표만 혹시 받아쓰지 않았습니까? 해경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비중 있게 보도했지만 유족들의 항의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욕하시는 기레기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자리에 설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기레기들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비난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체념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숨죽이지 않고 일어나겠습니다. 신문하는 KBS, MBC, 한국 언론, 그곳에 선언이 되어서 국민들을 구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안에 더러운 화물이 있다면, 넘치는 화물이 있다면 덜어내는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든 시청자, 모든 언론 소비자들이 그 안에 평형수가 되주십시오. 선장을 교체해 주십시오. KBS가 제작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KBS의 선장이 돼서 내려온 김원장 사장을 쫓아내겠습니다. 스스로가 정권의 신여가 되어서 공영방송을 마치 자기 것이냐 그렇게 움직였던 김원장 사장을 쫓아내고 새로운 선장을 받기 위해서 그 새로운 선장은 국민 여러분의 선장이 될 것입니다. 힘을 보태주십시오.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더럽다고 기레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레기라고 욕하면서 외면할 때, KBS, MBC를 외면하고 욕하고 내칠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올해부터
KBS가 김환 사장의 출근자 집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반드시 이뤄내고, 못난 기획이지만, 그래서 욕먹는 기획이지만 그 욕먹고 못난 기획도 이제 힘을 내서 여러분과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다시 한번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죄드립니다. (1986년) 노벨 평화상 엘리 위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편을 들어주십시오. 중립은 압제자를 돕지 희생자를 돕지 않습니다. 침묵은 괴롭히는 자에게 용기를 주지 결코 괴롭힘을 당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편을 들어주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기죽지 마라.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조급해하지 마라. 멈추기엔 이르다. 울지 마라. 너는 아직 이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양온유님의 페이스북에 남아있는 글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남긴 헤아릴 수 없는 이 큰 슬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공연 모시겠습니다. 지금 돌고 있는 모금함의 모금을 부탁드립니다. 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요.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전에 손정입니다. 너의 웃음 잊지 않을게 이제 그만 놓아버려 이제 그만 잊어버려 그 어두움 그 차가움 그 무서움 잊어버리려 이젠 울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시험 공부 대학 입시 학원 따위 없는 세상에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래 용서하지 않기를 바래 바보 같은 무책임한 개걸스런 어른 따위는 이젠 울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강해질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강해질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잠자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양반 다물빛처럼 소유한 건 해주세요 담장 밑에 해바라기 고음을 두고 있네 담장 넘어 세상을 보고 고개 숙여버렸네 줄이 부러졌네 잠자는 하늘이 비어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양반 하늘빛처럼 소유한 걸 해주세요 정겨웠던 시간물이 거룩한 물로 흘러가네 어린 날에 또 사는 병들어 누웠는데 사주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말 하늘빛처럼 소유한 것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을 뿌려본다. 날이 가고 해가 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네. 믿음과 소망줄이 부러졌네. 그저지면 어떡하나. 잠자는 하늘이며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말 하늘빛처럼 소유한 것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이며 있다면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말 하늘빛처럼 소유한 것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이며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말 하늘빛처럼 그 학생처럼 이 한쪽으로 쏠리고 한쪽으로 무너지는 배를 구해야 합니다. 그가 가르쳐준 대로 안간힘을 써서라도 구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보다도 가벼운 우리들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이면 됩니다. 지금 이 광장을 모이신 분들이 3만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모자랍니다. 10만이 모이고 100만이 모여주십시오. 가만히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발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침묵 행진을 제안한 용해인 대학생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 행동을 제안하신 권순영 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삭발로 농성을 하는 한신대 대학생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는 전체를 같이 2번 외쳐주십시오.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박수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월 29일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말자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침묵행진을 제안드렸던 25살 용혜인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본 적이 없어서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좀 말이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20년 가까이를 안산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지만 부모님은 안산에 계셔서 주말에 안산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지냅니다.
안산에서는 여기 안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의 일이지만 남의 일이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저의 중학교 동창의 동생이 이번 사고로 실종됐다는 소식을 접했고 제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도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생의 교감 선생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두 분께서도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언론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만 쏟아져서 너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냥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19일 밤에 제가 학생이라서 당시 시험기간이라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SNS를 통해서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라고 진도대교를 건너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고 이후에 가장 빠르고 유능한 모습으로 이 나라 정부는 경찰 버스 10대를 동원해서 그 실종자 가족들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글을 한 편 쓰고 4월 28일에 친구들을 몇 명 만나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있지 말자는 침묵행진을 4월 29일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30-40명 정도 오면 정말 많이 오는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첫날 침묵행진에 250명이 넘는 시민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도 두 번의 침묵행진을 더 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고가 단지 선원과 선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생명보다 먼저인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혹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엔 이 문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죽음들이 또다시 반복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5월 8일에 유가족분들께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KBS 보도국장의 사과를 받고 KBS 사장의 사과를 받으러 올라오셨습니다. 저도 그날 그 자리에 갔었는데요. 제가 그날 본 건 엄청나게 많은 경찰버스와 경찰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청와대 앞에서 유가족분들이 무릎 꿇고 경찰에게 빌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 12시가 되면 아직도 19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 팽목항에서는 가족들이 팽목항에 모여서 실종자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밤 12시에는 귀신들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모여서 실종자들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신다고 합니다. 유가족분 한 분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자식이 죽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슬픔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가 내 자식이 죽어서 슬프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잊혀지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하십니다. 저는 세월호 사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한마디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는 300명의 사망자를 만든 단 한마디였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알 수 없는 은색 차량이 와서 저를 찍어가고 경찰이 와서 당신이 하는 건 추모가 아니라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내일은 5월 18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광주에 가셨겠지만 저도 5월 18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일 다시 홍대 입구역에서 오후 2시에 침묵행진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3일 침묵행진 때 경찰들에게 막혀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겨우 길을 건너서 저와 함께 침묵행진을 해주셨던 분들과 함께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돈이 생명보다 중요한 이 사회를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5월 18일 2시 내일 있는 침묵행진에도 많이 여기 계신 시민분들께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하는 사람들의 복장 검은티 운동을 제안한 홍대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5살 권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너무 늦게 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가 30여일이 지났는데 사고 첫날 기울어진 배를 뉴스에서 틀어줬던 그 당시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 뉴스를 보고 있던 그 시간에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고 승객분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 살인에 내가 동참한 것 같다라는 그 감정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처럼 핸드폰을 들고 구조 소식을 기다렸지만 듣고 싶은 소식은 사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싼 운동화를 사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부모님, 죽기 직전에 언니에게 옷을 다 가져와서 미안하다던 학생, 죽어가던 그 순간까지도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걱정했던 사람들, 자기 아이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려고 그 구명조끼를 꼭 쥐고 배 구석에 앉아있던 어머님의 모습, 이렇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서 들려올 때마다 할 수 있는 거는 핸드폰을 꼭 쥐고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감정들이 많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처음부터 알았으면 팽목항이라도 좀 달려갈 걸, 그냥 뉴스만 보고 있지 말고 믿지 말고 팽목항이라도 달려갈 걸, 이런 후회가 지금도 많이 남습니다. 어떻게 사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그 아까운 목숨들을 하늘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려고 용기를 내어 보았습니다.
많이 잊어왔습니다. 여태까지 죽어간 많은 목숨들을 잊어왔고 먹고 살려고 하는 핑계로 또 나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많이 잊어왔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선장과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절차와 보고만 중요시했던 해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장을 취재하지 않고 보도 지침을 받아쓰고 오보를 일삼던 언론의 행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수 요원의 식사를 챙기는 대통령의 모습, 분향소를 찾아간 대통령의 모습은 전달하면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분들의 울분을 기록하지 않았던 그 언론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면서 표를 구걸했지만 국민들이 울부짖을 때 눈치 보면서 나섰지 않았던 그 정치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가족인 척하면서 선동하는 여자가 있다. 국민의식부터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좌파 단체를 색출해야 한다. 이렇게 망언들을 한 정치권을 잊으면 안 됩니다. 혼란을 틈타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 여당의 파렴치함을 침묵을 유지하다가 대통령의 사과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는 한마디만을 남긴 야당 대표의 그 행동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 앞에서 유가족분들이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12시간이 넘게 대통령 면담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다면서 각계 부처에 소비 위축을 막는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와야 한다는 그 시간에 그 말을 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말도 행동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래서 검은 티를 입은 사람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처럼 저희는 잊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이 행동이 여기 계신 분들,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과 먼저 나서주신 모든 분들의 행동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 참사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밝혀지고 정부나 기득권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신대학교 신학과 민중신학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진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계신 분은 저희와 지금 함께 앞에서 보셨겠지만 단식 농성 3일째 함께하고 있는 강윤구 이지환 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세월호 사건은 사고입니까? 학살입니까? 사고입니까? 학살입니까? 학살자에게 용서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목요일부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신대 신학과 민중신학회 성명서는 박근혜 정부에게 3대 요구를 했고, 그것은 첫 번째는 유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 분노, 세 번째는 이 땅의 민주주의 정신에 근거하여 세 가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온건하고 너무나 당연한 세 가지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우리에게 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달라. 그때까지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노숙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까지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하기 전까지, 계획을 하기 전까지 사실 많이 복잡하고 많은 고민들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고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이 자리에서 농성을 하게 됐을 때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삭발을 하게 됐을 때 누군가 제 머리를 부여잡고 제 머리에 칼을 들이대고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할 때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받고 있고 누군가에 의해 살아가고 있고 그 원형 안에 갇혀 살아야만 하는 서글픈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침몰하는 대한민국 코에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곧 죽을 사람인 게 확실합니까?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받고 있는 사람임이 확실합니까? 바로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알게 된 것은 적들이 누군가였습니다. 우리는 누구고 적들은 누군가였습니다. 저희가 첫날 삭발식을 시작했을 때, 삭발식을 마치고 매우 평화적으로 그 자리에 앉겠다고 했을 때 경찰이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아십니까? 가방 4개를 몰래 쪽팔리게 훔쳐갔습니다. 가방 4개를! 가방 내가 5개 사줄게! 그 가방에서 뭔가를 찾고 싶었나 봅니다. 가방을 들고 막 달려가면서 가방을 뒤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쪽팔리고 더럽고 비겁한 짓입니까?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저희를 보호해주겠다고 하면서 저녁에 사방을 폴리스 라인으로 감쌌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아, 시민을 보호하는구나.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그걸 풀어주지 않습니다. 풀어줘요. 우리 농성해야 되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끝까지 안 풀어주다가 결국에는 정면을 풀어줬습니다. 참 말 잘 듣죠, 우리 경찰? 쪽팔린 줄 아십시오, 주위에 있으면. 그러더니 그날 낮이었습니다. 땡볕에서 10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대머리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10시간 동안 땡볕에 앉아 있었는데 파라솔 하나 해달라고. 누가 천막 원하냐? 텐트 원하냐? 누가 청와대 원하냐? 딱 파라솔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답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파라솔 설치하려고 하니까 무력으로 우리를 막았습니다. 우리의 적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가만히 있으라 하고 그러는 배후의 세력이 누군지 우리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후 세력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얼마 전에 감신대하고들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배후 세력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경찰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 그 배후 누굽니까? 그 배후 누굽니까? 그 배후 누굽니까? 분명합니다. 저희는 3가지 표어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라, 분노하라, 행동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박근혜를 사랑할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신학생이지만 절대 천국에 박근혜랑 못 갑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박근혜, 아이고 얼마나 그런 나쁜 추억이 있었을까? 부모님이 흉탄에 맞아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걸 연민의 감정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끼리 연대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분명합니까? 사랑은 우리처럼 억압받고 고통받고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를 들었던 우리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시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연대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분노합시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과 체제에게 분노합시다. 여러분, 우리 분노합시다.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분노합시다. 열심히 우리끼리 사랑하고 분노하면 뭐합니까? 마지막, 이젠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적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행동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사건은 사고입니까? 학살입니까? 사고입니까? 학살입니까? 촛불 높이 들고 말해주십시오. 사고입니까? 학살입니까? 사고입니까? 학살
학살입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6명의 아름다운 행동 사회를 맡았던 26살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4월 16일 학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학생들은 전원 구조되었다. 사고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으니까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전원이 구조된 게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희생자가 점점 늘고 있고 회경들의 어이없는 발언들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대학의 총학생회에서 부총학생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회가 무섭고 어려워서 집회에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8일 저녁 저는 주저없이 유가족분들과 KBS를 거쳐서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언론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은 또다시 한번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국민들에겐 실망을 안겼고 분노를 선사했습니다. 이 미친 세상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희생자들의 친구들이 울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부모님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울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힘들어하는데 제대로 된 진상규명 하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대학생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기한을 염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416명의 아름다운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에서야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 핑계로 하루 이틀 분향소 가는 것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월호 사고가 잊혀지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대학생들이 함께하겠다고. 여러분, 세월호 희생자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누구 할 거 없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함께 해결합시다.
다툼을 갖게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소식해보는 노래니까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녀 이복희의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 딸의 친구들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었고요. 지금 남아있는 55명의 우리 아이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원님들도 힘들었습니다. 살아서 힘들었습니다. 5월 8일 정말 여러분께 카네이션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꼭 아이들의 밝은 모습, 여러분들의 아들딸들 뭐 저희 아들딸들이 꼭 해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월호 있기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300명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끔찍하게 우리 눈앞에서 죽어갔는데도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잠시 피켓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보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손잡은 손 다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외칩시다. 잊지 않을게, 끝까지 밝혀줄게, 끝까지 함께할게. 즉 바다에서 19명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슬픔에서 멀어지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포토타임을 갖겠습니다. 기자분들은 올라와 주십시오. 지금 모전교 뒤쪽도 지금 보이시는 인원만큼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3만을 넘어 5만의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로 쪽이 좁고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오전도 뒤편으로 가실 수 있다면 LED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날 우리는 모두 침몰했습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구조 실패였고 참사였습니다. 정부의 실패를 감추고 두둔하고 침묵한 언론도 참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정치적인 필연적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살리지 못했냐는 질문에 경찰 방패로 답했습니다. 왜 우리가 비정치적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슬픔과 분노를 선동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 무능한 컨트롤 타워에 분노할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고해치겠습니다. 고는 전부 2번씩 따라하겠습니다. 실종자를 구조하라! 실종자를 구조하라! 실종자를 구조하라! 아이들을 돌려달라! 아이들을 돌려달라! 아이들을 돌려달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5월 24일 저녁 6시 이곳에서 더 많은 분들과 전 국민 촛불 행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서명 용지를 다시 가져오십시오. 5월 말까지 1000만의 서명으로 가족들에게 우리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행동 계획을 정연곤 시민사회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지만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눈물이 참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가까이 해서 그런지 아픈 죽음도 자꾸 눈에 밟힙니다. 용산 참사, 쌍용 노동자, 밀양 할배, 그리고 오늘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 5.18 강주 시민의 항쟁과 죽음까지 모두 세월호에 겹쳐 보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들, 모두 인생의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제주도를 향해 가는 그 배 타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분노입니다. 생명을 환생짝처럼 버리는 기업의 탐욕과 공공성을 잃어버린 국가기관의 그 무책임함과 국민의 슬픔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까지. 그런데 슬픔보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통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죽음의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부라는 것이 해경이 국군이 구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자고 그렇게 위안하며 TV를 보며 기다렸던 그 어리석은 목격자가 우리들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해서, 그래서 무능한 정부라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이 아니라
무능함이 아니라 모두 죽이는 살릴 수 있는데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과정을 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격자, 우리가 슬프고 분노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고통은 그런 구조, 여러분들의 그 높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이 사회, 이 더러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같은 그런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참사한 날입니다. 저는 주권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가족들입니다.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오늘 우리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말하는 유가족을 보았습니다. 권력 앞에 선 당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와서는 대통령의 마음은 고맙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은 없다, 언론에 박히는 유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 힘에 감탄했습니다. 부랴부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가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특별법과 특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국회 소관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대통령이 검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오던 그런 화법을 쓰던 그들이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국회에 가면 새누리당이라는 게 있어서 사사건건 협의를 지연시키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던 그들이 아닙니까? 유가족들이 그들을 꼴복시켰던 것입니다. 어제 유가족들이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불러주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주십시오. 저희는 사고 첫날부터 국민 여러분의 힘을 보았고 그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고 초기에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말하는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유가족들 우리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어제 유가족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국민 속에 놓아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국민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전국 천주교 주교회의 강호일 주교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악을 수용하고 협조하는 죄라 하셨습니다. KBS 보도본부 부장단이 언론의 독립성을 요구하며 총사퇴했고 연세대학교 교수들도 황금 만능주의를 질타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양심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양심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양심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대왕 원탁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대왕 각계 원탁회의로 직결해 주십시오. 원탁회의는 실종자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원탁회의는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그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 출발을 오늘 이 순간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시작합니다.
그 약속을 함성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할게. 끝까지 함께 할게. 꼭 밝혀낼게. 꼭 밝혀낼게. 책임자를 처벌할게. 책임자를 처벌할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팽목항에는 실종자가 19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별할 수 없어서 DNA가 아니면 가족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행진 시작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행진은 뒤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주십시오. 선두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행진을 시작하시고 시청광장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행진 순서는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서울 광장에서 마무리됩니다. 바닥에 쓰레기는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호를 하겠습니다. 구호는 아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2번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종자를 구조하라! 실종자를 구조하라! 아이들을 돌려달라! 아이들을 돌려달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담긴 헤아릴 수 없는 큰 슬픔 앞에서 우리 모두 겁내지 맙시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죽지 않겠습니다.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24일 다시 광장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광장에서 다시 10만 촛불을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침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세월호 사고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수습과